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 이제 입문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1, 2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모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 19페이지를 보시면 증기난방, 온수난방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증기난방, 온수난방 한번 적어 들어볼까요? 증기난방, 온수난방. 증기로 난방을 하느냐, 온수로 난방을 하느냐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증기난방, 온수난방은요, 모두 방열기가 필요합니다. 방열기. 네. 우리는 라디에이터라는 말을 쓰나요? 라디에이터. 네. 그래서 보통 그 가장 추운 위치에다가 방에 가장 추운 위치가 어딜까요? 방에서 가장 추운 위치. 창가 쪽이죠? 창가 쪽에다가 방열기를 놔요. 가장 추운 위치. 그러니까 열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치에다가 방열기를 놓고 그 안에 방열기 안에 증기가 들어있으면 증기난방이고 온수가 들어있으면 온수난방입니다. 그래서 증기난방, 온수난방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방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디에이터. 방열기가 뭘까? 옆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이런 모양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옆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옆을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보셨죠? 옆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거, 그렇죠? 네, 좁은 면에 보면, 넓은 면에 보면은 이제 옆에까지 그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쪼가리들 막 있고, 그죠? 방열기. 네, 이렇게 방열기가 있습니다. 네,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에는 모두 방열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그냥 그 집에는 엑셀 파이프라고요. 방바닥에다가 하얀 관을 깔았어요. 하얀 관. 그 방바닥을 파보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하얀 파이프를 깔았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막 동관을 많이 깔았어요. 동관이 이제 열을 잘 전달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깔고 다 못 깔아요. 엑셀 파이프를 까는 이유가 엑셀 파이프는 잘 휘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내구력이 좋죠. 굉장히 단단하고 잘 휘고 여러 가지 부식도 안 되고 그거는. 네, 이게 동은 부식이 되거든요. 근데 걔는 부식도 잘 안 돼. 그래서 방바닥에다가 난방 코일을 그러니까 난방 코일을 까는 거였죠. 코일이라는 게 이제 배관, 난방 코일. 난방 배관을 방바닥에다 까는 거는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온수 온돌 난방이라 그래가지고요, 일종의 복사 난방이라고 합니다. 복사 난방. 네, 온수 온돌 난방이고 복사 난방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는 온수 난방이 아니죠. 온수 난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열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난방 코일이 깔려 있는 방바닥에 온수 온돌 난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온수 온돌 난방이라는 게 막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일종의 복사 난방이다. 이렇게 열이 올라온다 이거죠. 복사 난방이라는 거는 열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바닥에서. 혹은 이제 열풍기, 여러분 선풍기처럼 생긴 거 보셨나요? 열풍기, 거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뻘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빛이랑 열이랑 같이 오죠? 그것도 복사 난방이에요. 방바닥이 따뜻해져가지고 방바닥에서 열이 나는 것도 복사 난방이고, 예, 그 이렇게 동그래가 돼요. 그러면 뭐 마치 이제 헤어 드라이기처럼
커다란 헤어드라이기처럼 생겨가지고 온풍이 막 바람이 막 나오는 건 무슨 난방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무슨 난방이라 그럴까요? 온풍 난방이라 그래요. 온풍 난방. 그래서 온풍 난방은요, 난방은 여러분 온풍기 아시죠? 온풍기 그냥 바람 그냥 막 나오는 거, 그죠? 생긴 게 꼭 뭐 같아요? 여름에 보면. 여름에는 뭐처럼 생겼어요? 여름에 보면은 에어컨 같고, 겨울에 보면 온풍기 같고, 그죠? 온풍 난방은 온풍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다 적었어요. 띄엄띄엄 적었지만은 보통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복사 난방은 이거는 이제 복사 난방에는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까 이제 온수 온돌 난방이라든지 온수 온돌 난방도 되고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열이 이제 그 복사열이 태양 복사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사는요, 뭐 중간에 뭐 어떤 물질이 없어도 난로 같은 거, 난로 태양이 햇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든지 난로 쬐는 거 있죠. 난로. 옛날에는 우리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난로 열을 쬐지 않았나요? 거기다가 막 도시락도 차가우니까 막 얹어놓고, 예, 거기서 석탄을 막 떼셨죠? 예,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 열이에요. 복사열이에요. 복사라는 거는 이렇게 열이 마찬가지죠. 온수 온돌 난방 여러분 방바닥에 해놓으면 그 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복사 난방이라고 그러고, 헤어드라이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어드라이기, 온풍 난방은. 그리고 증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방열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기나 온수 난방은 방열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방열기가 있다면, 예, 증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이죠. 물론 이제 뭐 방열기를 요즘은 이제 전기 라디에이터 간이식으로도 많이 쓰죠. 그냥 전기 꼽아가지고 좋기는 굉장히 좋죠. 예, 그런데 전력 소비량이 상당합니다. 그죠? 이제 보조 난방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나는 이건 다 필요 없다. 전기장판이 최고다. 그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 침대 위에만 전기장판을 딱 이제 막 바깥에 영하 20도 막 그런 날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추울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집하고 여기는 공기가 다릅니다. 전 남양주에서 왔거든요. 호평동. 남양주 호평동 아시죠? 거기 공기랑 여기 공기는 틀려요. 호평동에서 더 올라가서 홍천이니 포천, 동두천으로 가면 더 어떻겠어요? 공기가 쏴죠? 네. 그러니까 막 영하 20도 이렇게 내려가면 침대 위에다가 전기장판이 딱 놔요. 네. 그 이제 난방을 안 하고 가스 난방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더라고, 침대 위에다가. 왜냐면 바깥이 밑에만 엉덩이만 따뜻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텐트를 쳐버리면 그 이 전기장판이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다 지켜져요. 네. 아니 뭐 스티로폼 속에 하시던지.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요즘은 또 그것도 있어요. 전기장판 말고 이제 온수 매트라고요. 전기장판처럼 생겼는데 온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막 전자파가 나왔다, 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라. 특히 남자들은 막 그런 얘기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그죠? 막 그거를 지키자 뭐 이러면서. 그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사시면 돼요. 건강하게. 아니 그런 거 막 전자파 무서워하시면서 술 담배는 엄청 하시더라고. 네, 전자파 무서우면서. 자, 그래서 이거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시설개론이나 관리실무에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이번에 관리실무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의 과학적 원리를 시험에 잘 묻습니다.
예, 이거는 1차나 2차나 다 잘래요, 사람들이. 물리적 원리. 자, 우리는 증기 온수 난방을 할 때 결국 이용하는 열의 매개체가 물이죠. 그죠? 열의 매개체가 물이잖아요. 그죠? 이 열의 매개체가 물인데 이 물이라는 거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내더라 이거죠. 시험에 잘 내더라. 물은 몇 도씨에서 얼거나 녹나요? 어느 점이 몇 도씨예요? 예, 우리가 0도씨를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0도씨야. 그럼 여기가 이제 온도고요. 온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열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시간. 네, 일정한 열을 가했다고 할게요. 일정한 열을. 그러면은 0도씨 아래니까 이 상태는 뭘까요? 얼음이겠죠? 근데 얼음도요, 온도가 있습니다. 얼음도. 얼음이라고 똑같은 얼음이 아니야. 어떤 얼음은 조금 차가운 얼음이 있고 더 차가운 얼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진짜 차가운 얼음은요, 만지면 어때요? 손이 달라붙어 버리죠. 얼어가지고. 얼음은 다 똑같지. 생각해 보세요. 물도 온도가 달라요, 틀려요? 물도 온도가 틀리고 증기도 온도가 틀립니다. 증기도 100도시면 증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쓰는 증기는 102도씨 과열 증기라 그래요. 과열. 102도씨 과열. 그러니까 얼음에 열을 가하면 얼음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열을 가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죠. 상승하다가 0도씨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0도씨가 되면 물로 되죠. 그죠? 물로 되는데 갑자기 이 얼음 100개가 동시에 물이 될까요? 아니면 몇 개씩 천천히 이렇게 변할까요? 천천히. 그동안은 온도가 안 변해요. 열을 가해도. 예. 뭐냐면은 이 구간은 얼음이 물로 변하는 구간은요. 열을 가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온도가 변하지 않는 대신에 얼음에서 물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 변화. 상태가 변하고 있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거든요. 융해. 녹는 걸 우리가 융해라고 그러거든요. 융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 계속 들어가면 이 열은 얼음을 물로 변환시키는 데 쓰였어요.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얼음을 녹이는 데 열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간 겁니다. 다 녹았어요. 계속 열이 가해지면 이젠 온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다 녹았어. 올라가죠. 올라가. 예, 이거는 그냥 여기는 어디예요? 그냥 여기는 계속 물이에요. 이제 더 이상 녹을 얼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녹을 얼음이 없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상태 변화라고 안 거든 이 구간은 뭐가 변한 겁니까? 그렇죠. 온도가 변화됐어요. 예, 온도가 변화됐어. 그러다가 몇 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은 얘가 다시 물이 뭐로 돼야 돼요? 물이 수증기로 되죠. 증기로 되면서 증기. 예. 물이 뭐가 돼요? 물이 증기로 변하면서 온도는 변하지 않고 또 뭐가 변하고 있어요? 예, 상태가 변한다. 상태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로 다 변했어, 이제. 100% 증기로 다 변했어, 증기로. 다 변했으면 이제 증기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증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상태 변화가 아니라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온도 변화가 일어나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구간은요, 두 군데예요. 시험에 나오는 구간은. 여기하고 요 구간이 시험에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 자, 요 구간은 시험에 안 냅니다. 요 두 구간은 시험에 안 나와요. 뭐냐면 물의 온도가 변하면은
사람은 뭘로 느낄 수가 있어요? 촉각. 그죠? 네, 촉각을 느낄 수 있죠. 촉각을. 그죠? 촉각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느껴진다 그래서 이 열을 무슨 열이라 그래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 열을 뭐라 그러나요? 열을 현열이라 그래, 현열. 내가 느껴진다. 온도 변화가 나타날 현. 열이 나타났다. 내 촉각에 잡혔다. 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 열을 현열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물이 증기로 변하는데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증기로 변할 뿐이에요. 물이 계속 증기로 변해가야지 그 상태가 변하는 거지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온도는 계속 몇 도로 머물러 있다? 100도씨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을 무슨 열이라 그러나요? 숨었다. 잠열이다. 잠열. 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다 답안지에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 안 돼요. 시험 보실 때는. 다 나타나야 되죠? 네. 네. 시험 떨어지고 나는 잠재력만큼은 최고다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 잠열. 네. 그죠? 그럼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온수난방 경우에는요. 그 온수 방열기 안으로 따뜻한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내 공기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빠져나올까요? 방열기 안에서 물이 식어가지고 빠져나오겠지. 그죠? 또 그 물은 또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또 다시 데펴져가지고 보일러에서 다시 또 들어오겠죠. 방열기로. 그죠? 왜 이렇게 쉬운 말을 저 사람은 이렇게 오버액션을 취하나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계속 변해요. 라디에이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열을 발산하니까 식었다가 다시 또 보일러에서 가열됐다가 다시 방열기로 들어와서 식고, 그러니까 얘는 이 현열을 나타내는 거는 얘는 온수난방에서는 현열이 나타난다. 현열이. 이해되시죠? 방열기로 들어갔던 물이 식었다가 다시 또 나와서 보일러에서 데펴주고 방열기로 들어갔다 다시 씻고 그러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 현열이다. 온수난방은 무슨 열을 이용한다? 현열을 이용한다가 정답이에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고 객관식으로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증기 방열기를 볼까요? 증기난방? 증기난방인 경우에는 방열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증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증기에서 열을 우리한테 주고 나면, 실내로 주고 나면 이 증기는 뭐가 돼버려? 열을 뺏겼으니까, 실내로 열을 줬으니까 물이 돼버리죠. 식어가지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물 상태로 방열기 밖을 빠져나옵니다. 물 상태로 빠져나와서 다시 보일러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 팔 끓어가지고 다시 증기가 되고 다시 물이 되고 증기물 이렇게 계속 뭐가 변해요? 상태가 계속 변하죠? 물에서 증기 상태, 그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온수난방, 이게 그 증기난방에서는 무슨 열을 이용해요? 잠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잠열. 온수난방에서는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현열의 원리가 현열이 사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수난방 현열, 증기난방 잠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열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또 이것도 나왔어요. 현열과 잠열을 합하면 뭐가 될까요? 현잠열이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현잠열이다. 그렇게는 안 써요. 총 엔탈피다.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총 에너지다 이거죠. 총 열량이다 이거죠. 총 열량. 엔탈피. 네. 그래서 항상 통제되지 않는 엔탈피가 증가되면 그 개는 그 무질서도가 높아지죠. 너무 어려운 말 했죠? 갑자기? 네,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네. 자, 현열과 잡열을 합해서 우리는 총 엔탈피다.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 현열을 우리는 총 엔탈피라고 얘기한다.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어서 답이었어. 답. 잡열이 총 엔탈피다. 현열과 잡열이 합해서 총 엔탈피다. 총 열량이죠. 총 열이죠. 네, 너무 어려운 말 했나요? 어려운 말 했어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기난방과 이제 앞쪽을 제가 잠깐 넘겨볼 거예요. 앞쪽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17쪽 잠깐 펴보세요. 17쪽에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단골 손님이죠. 표준 방열량이다. 표준 상태다. 먼저 이제 표준 상태를 먼저. 자, 우리 여러분들 입문 과정이지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 건물을 짓는데도 시방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방서. 시방서가 뭐죠? 시방서? 그렇죠.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서죠. 도면만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면만 가지고. 도면이 있어야 되고 또 공사 방법에 대한 책이 있어야 돼. 공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뭐냐면 시방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시방서와 도면을 같이 보고 집을 짓는 거예요. 시방서만 있어도 안 되고 도면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방서랑 설계도랑 시방서를 합해서 뭐라 그러는? 설계도와 시방서를 합해서 설계도서라고 그러잖아요. 설계도서. 들어보셨죠? 설계도서. 네. 그게 바로 설계도서인데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표준이라는 건 있잖아요. 뭐든지. 그것처럼 우리 집 빵열기와 너네 집 빵열기가 서로 성능이 다르지만 표준 상태를 맞춰 놓으면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량 계산할 때 우리 집 계산기로 할까요? 우리 집 빵열기로 열량을 계산할까요? 옆집 빵열기로 열량을 계산할까요? 열량을 계산할 때 우리 막 문제 막 내고 막 이럴 때 뭐 가지고 할까요? 표준 상태를 가지고 해요. 표준 상태를. 예. 그래서 온수와 온수, 난방, 증기, 난방의 표준 상태가요. 일단 실내 온도를 18.5도씨 18.5도씨 여기도 18.5도씨를 표준으로 합니다. 표준 상태를 외우셔야 돼요. 몇 도라고요? 실내 온도를 18.5도로 하고 열매 온도. 열매 온도라는 거는 온수 난방은 온수, 증기 난방은 증기, 난방열 난방용이죠. 온수 난방은 몇 도를 표준으로 봐요? 80도. 증기 난방은 102도를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102도를 표준으로 한다.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을 정해놨어요. 물론 우리 집 방열기가 온수 난방이다 그러면 꼭 이 온도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표준이다 이거. 이게 표준이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온수 난방으로 할 때는 80도가 표준이지만 급탕 라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세상에 이 배관에 이제 그 바닥에 깔린 그 엑셀 파이프 바닥에 난방 코일 있죠? 난방 배관에서 뽑아서 샤워하는 걸로 알더라고. 이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꼭지 틀면 이게 와가지고 막 내 머리에 쏟아지는 줄 알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 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얘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수도꼭지 열면 얘가 나한테 쏟아지는구나. 난방하면서. 그죠? 네, 그러진 않죠. 따로죠. 따로 했어요. 큰일 납니다. 따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일부러 방구석을 파가지고 내가 연결하면 모를까? 그렇게 안 돼.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급탕 있죠? 급탕은 표준 온도가 60도예요.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급탕은 표준 온도가 몇 도라고요? 공급 온도가 60도예요. 물론 여러분들 개별 난방에서 60도로 해놓고 살진 않죠? 그죠? 막 50도로 해놓고 살지 않나요? 저희 집은 45도입니다. 너무 좀 빡세죠? 저희 집사람이 뭐 45도도 과하다. 뭐 냉수로 해라 당신은. 돈도 못 버는데 막 이래. 그 돈 못 벌면은 미움 받습니다. 이게. 그 남자들이 예. 그 지금 뭐 미움 받고 계시진 않죠? 자, 그래서 이 온도를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난방할 때는 온수 난방이 80도시지만 급당할 때는 몇 도라고요? 60도예요. 서로 배관이 달라요. 배관이. 아셨죠? 배관 달라요. 배관 달라. 증기 난방은 열매 온도가 102도다. 이런 거죠. 증기 난방은. 자, 그랬을 때 거기 이제 그 17쪽인가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열이 나오느냐? 열량이 이제 시간당인데요. 온수가 0.523 kW/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뭘까? 제곱미터가 뭐냐면 방열기가요.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막. 방열기 보셨어요? 막 꾸불꾸불한 거? 그거를 다 폈을 때 면적. 방열 면적이 열이 나오는 면적당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m, 0.523kW의 열이 나옵니다. 증기 난방은 어느 정도? 0.756만큼 나오죠. 어느 놈이 더 열이 많이 나오나요? 이런 거 시험 문제죠. 그러면 같은 열을 얻기 위해서는 온수 난방의 방열기가 클까요? 증기 난방께 클까요? 방열기가. 같은 열을 얻으려면 온수 난방의 방열기가 더 커야 되겠죠. 왜 더 커야 되죠? 열이 작게 나오니까, 단위 면적당 열이 작게 나오니까 방열기가 더 어떻게 해야 돼? 크기가 커져야죠. 그죠?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우리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 절대. 자,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죠? 모든 걸 이해로 가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외우긴 외워야 돼, 이런 거. 모두라고 한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물어봐. 잘 물어봐요. 18.5, 102도, 18.5, 80도 이런 거 막 물어보거든요. 0.756, 0.523은 외우라는 말보다는 이거를 주워주고 계산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계산하라는 말. 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죠. 자, 누가 더 우리 진짜 여기 그 평택에 대단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시간당 2kW의 열이 나와야지 따뜻하다. 시간당 2kW의 열이 나와야지 따뜻하다. 시간당 2kW. 그러려면 온수 난방의 온수 방열 면적은 도대체 얼마만큼 돼야 돼? 몇 제곱미터가 온수 난방 그 방열기가 있어야 우리 집이 2kW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집안이 따뜻해지겠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버렸다 이거죠? 그럼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방법만. 갑자기 너무 제가 세게 나왔나요? 이거죠. 1제곱미터당 0.523이 나오잖아요. 그죠? 1제곱미터당. 도대체 여기 2kW면은 얘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뭘로 나눠? 0.523으로 나누면은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1제곱미터당이니까 2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방열기가 커가지고 2제곱미터다 그러면 곱하기 이만큼의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1제곱미터당이니까 1제곱미터당 0.523이니까 그러면 3제곱미터면은 더 3배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에이, 간단한 얘기를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모르죠. 15km를 달려요. 리터당. 자동차가. 그럼 2리터에는 얼마 달려요? 곱하기 2. 3리터에는 곱하기 3. 그죠? 이건 우리가 왜 빨리빨리 캐치할까요? 왜? 생활계산이잖아요. 생활계산. 그죠? 일상생활에 있는 계산이죠. 그런 건 빨리빨리 계산이 돼요. 생활계산은.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0.523이 나온다. 그럼 2제곱미터면 얼마냐? 그럼 깜깜해요. 생활계산이 아니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결국은 면적을 얼마 하면 돼요? 2kW를 내야 돼? 그럼 0.523으로 나눠봐. 도대체 몇 제곱미터가 나오는지. 여기에서 이거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시험 보기 직전에도요, 10%도 안 돼요. 내일이 시험이다. 주택관리사. 알고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솔직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이해 안 되는 게,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진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생활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계산해 볼 적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들은 사실은 학원에서는 거의 안 다룬다고 보시면 맞아요. 왜냐면, 좀 다루기가, 좀 다른 거 하기도 바빠요,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는 외워야 돼요. 얘는 조금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얘 두 개는.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요거는. 요거는 좀 외우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볼 때 얘는 이제 주죠. 얘는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증기난방, 온수난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크게 큰 제목만 좀, 그래, 증기난방, 온수난방, 방열기 필요해. 아셨죠? 방열기 필요하고, 실내 온도, 열매 온도가 이렇게 되고, 온수난방 현열이고 증기난방 무슨 열이야? 잠열이다. 기타 거기 막 부속품 있죠, 부속품. 특징.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 6번, 복사난방. 20쪽에. 크게 갑니다, 크게. 복사난방. 이 복사난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징에 1번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등하여 쾌감도가 높다. 2번 방을 개방 상태로 하여도 난방 효과가 있다. 방바닥이 따뜻하죠. 균등한, 이게 가장 기분 좋은 난방이 복사난방이다. 가장 쾌감도를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쾌감도는 뭘까요? 쾌감도가 제일 좋은 거는 복사난방. 자, 여러분 온수 온돌난방 있죠? 그 다음에 온수 방열기를 쓰는 온수난방. 왜 그럴까요? 증기난방은 증기난방은 크기가 작다 그랬죠. 온수난방 크기가 크고. 같은 열량을 내면은 큰 게 골고루 열이 퍼지지 않을까요? 큰 게. 그죠? 같은 열이 나오면. 온수. 그 다음에 뭐예요? 증기. 그 다음에 온풍난방이 제일 좀 기분 나빠, 얘가. 온풍난방이 제일 기분 나빠. 목도 별로 안 좋습니다. 목에도 안 좋고, 골이 띠게 막, 그리고 졸려. 우리 혹시 교실 온풍난방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어쨌든.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석유를 떼면서 이렇게 온풍난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금방 졸립니다. 왜 그럴까요? 걔가. 산소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졸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자세가 틀렸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산소 부족이야. 정신자세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좀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졸릴 때는 환기. 그래서 저는요, 항상 쉬는 시간에는 문을 열어놓게 해요. 창문이며, 그러면 다 열어놨다가 또 이제 다시 우리가 다 소비를 합니다, 지금. 복사 온수기 쾌감도 정도만 얘가 제일 좋다. 얘가 제일 좀 안 좋다. 됐어요. 많은 거 안 합니다. 요것만 알아도 뭐 관리실무에서 이거 나왔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네. 온풍 그냥 편리합니다. 7번에 보면 편리. 빨리 설정 온도에 도달해요. 전자식으로 띡띡띡띡 설정 온도를 설정하시오. 띡띡띡띡 드르르 맞죠? 그죠? 네, 제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제일 예열이 늦은 놈이 뭔지 아세요? 예열이 제일 늦은 놈. 복사난방 예열이 제일 늦어요. 얘는 예열이고 뭐가 없어. 그냥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풍난방. 그냥 틀으면 되죠? 복사난방. 보일러를 끄고 갔는데 20도씨에서 바깥에서 떨고 와서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난방이 바로 되나요? 그때는 빨리 헤어드라이기라도 트세요. 헤어드라이기. 제일 빠르잖아, 헤어드라이기. 그죠? 헤어드라이기로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게 온풍난방이에요. 얘가 제일 빨라요. 빠르기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갈까요? 22쪽을 보세요. 22쪽에. 급탕설비. 자, 입문이니까 제가 그냥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문이니까. 자, 급탕설비. 얘는 난방이 아니죠? 급탕은 뭔가요? 급탕은 온수 설비예요. 온수 설비. 개별식 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난방은 다 개별식이죠. 여러분들 개별 난방에 사시죠? 개별 난방이면은요 개별 급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이면 중앙 급탕이에요.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은 중앙에서 급탕 설비가 오고요. 개별 난방은 개별 급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별식은요. 순간 탕비기. 그냥 적을 것도 없어. 그냥 순간 온수기죠. 순간 온수기죠. 이발소에서 다 해보셨죠? 이발소에서. 그러면서 이발소에서 이발사가 머리를 감겨주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가 싶더니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또 뜨거워졌어, 물이.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냉온탕이 되면서 머리가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탕비기는요. 온수량이 부족해요. 저탕형 탕비기는요. 온수를 저장해 놓는 통이 있어요. 그 통에다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뭐 저탕형 탕비기는 이제 소규모 여관 같은 데서 주로 하죠. 개별식입니다. 기소혼합식 탕비기 이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개별식인데 뭐 열효율 100%다 이랬고 뭐 소음이 크다. 급탕조에다가요. 물론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못 봅니다. 급탕조에다가요. 스팀 배관을 박아놨어요. 스팀 배관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스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온도 조절 밸브가 있고 여기 온도계가 있죠. 온도를 체크해 가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열려 가지고 증기가 쏟아져 나와요. 온도가 높으면 닫혀요. 그런데 여기 스팀이 100% 물로 녹죠. 증기가 100% 물로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열효율이 100%라는 그 뜻이에요. 증기가 100%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로 들어가 버렸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효율 100%인 기관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쓴다면은요, 과학적으로 그래. 0.001g의 휘발유 가지고 서울 부산이 왕복이 가능하대요. 0.001g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과학자들은 다 된다 그래요. 저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 눈물 한 방울만 한 거 있죠. 그걸로도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나 인간이 그거를 다 사용해요, 못해요? 대부분 다 어디로 가버려요? 굴뚝으로. 나가버리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증기가 다 쏟아졌다. 네, 열효율이 100%다. 그런데 소음이 크다. 네, 소음이 왜 클까요? 장난으로 물 같은 거 먹을 때 빨대를 후루룩 불어보셨죠? 그죠? 계속 그 상태니까 소음이 크죠. 그래서 여기 그 자동차 소음기처럼 스팀 사일렌서라는 장치가 있어요. 소음을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스팀 사일렌서. 스팀은 증기고 사일렌서는 뭐예요? 사일렌스 하면은 침묵이죠. 스팀을 침묵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수혼합식에는. 기수혼합식이 무슨 뜻일까요? 기, 증기와 수, 물이 합해지는 거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개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별식. 예, 그 밑에.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중앙식은 안 적어버렸어요. 중앙식은. 물론 교재에는 있습니다. 중앙식은 중앙에서 커다란 온수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개별 난방 말고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은 전부 다 커다란 온수통이 있어요. 예, 지역 난방, 중앙 난방. 커다란 온수통에서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요, 급탕 배관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급탕 배관법. 자, 급탕 배관법. 단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관식. 자, 이제부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별 난방에서는 개별 급탕에서는 전부 다 단관식이죠. 보일러가 있으면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있으면은요, 보일러 안으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죠. 예, 단관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관만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 거죠. 샤워를 합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공급관만 있으면 돼요. 공급관. 얘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딱 하나만. 가장 간단하죠. 얘 그 특징은요. 거기 단관식이라고 되어 있죠. 단관식에 보일러에서 탕전, 그 수도꼭지죠. 15m 이내여야 한다. 15m 이내. 그러니까 요 길이가 15m 이내여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건 시험 문제거리예요. 15m 이내. 왜 그럴까요?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길어지면은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어디에 온수가 제일 뜨겁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디에 불을 켰을 때 가장 뜨겁나요? 온수물이. 화장실인가요? 주방인가요? 주방이 따뜻한 이유가 뭐예요? 짧잖아요, 거리가. 그죠? 짧잖아요.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돼. 그리고 화장실이 보통 2개잖아요. 각자 나눠서 샤워를 할 때, 또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는 건가요? 응? 다른 화장실에도 또 아들놈이 그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견디고 했는데 갑자기 더 차가워져. 또 집사람이 또 뭐 하고 있어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더 차가워집니다. 공급관은 15m 이내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공급관 하나만 있죠. 단관식. 그리고요. 요게 처음에는 찬물이 나와요. 왜 찬물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요 관에 있는 물이 식겠죠. 안 쓰면 식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할 때 상당 기간 찬물이 빠져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겨울에는 물이 되게 차가워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이 계속 나올 동안 여러분 뭐 하고 계셔요? 이 물 가지고 바닥 청소 같은 거나 뭐 변기 청소 같은 걸 하세요? 알뜰하시네. 아니면은 그냥 그것도 아까워서 생짜배기로 갖다 대시나요?
그냥 그거는 안 돼요? 여름에는 뭐 가능하겠지만 제가 좀 그 건강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도 뭐 건강하지는 못한 건강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겨울에도 좀 온수로 샤워를 하시고 겨울에 여름 막 시원한 거 좋아하시죠? 막 맥주, 막 아이스크림, 콩국수. 예, 여름에도 뜨거운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좋대요 몸에.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 드시고, 예, 그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예,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뭐 너무 심한가요? 술 담배.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는 거는 안 좋답니다. 왜 안 좋냐면 사람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 좋대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찬물이 나온다. 복관식을 볼까요? 복관식. 당관식이고. 복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앙에서 급탕을 주는 거죠. 중앙에서 급탕.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데펴가지고요. 보일러에서 데펴가지고 급탕 탱크로 와야 돼요. 급탕 탱크. 네. 이 급탕 탱크는 이제 수명이 15년이거든요. 법적 수명이. 관리 실무에서는요. 그 각종 설비의 수명을 다 외워야 돼요. 법으로 정해놓은 수명이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거기까지는 암기하라는 얘기 안 하죠. 뭐 일단 생각이 나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따뜻한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보일러에서 이제 그 열교환기를 거쳐가지고 간접가열돼가지고 어쨌든 모였겠죠? 예, 급탕 온도는 제가 몇 도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60도가 좋겠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방열기에 들어가는 온수 난방은 몇 도? 방열기에 들어가는 거는 80도씨가 표준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복관식은 공급관이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각층으로 내려가면서 줍니다. 이렇게 각 세대로 온수를 줘요. 네. 잘 한번 봐보세요. 네, 각 세대로 좋습니다. 뭐 난방이건 급탕이건 중앙식 난방도 일단 그 뜨거운 물탱크에서 물이 나가겠죠. 똑같아요. 이거는 중앙식은 그냥 그 뜨거운 물통에서 급탕이 나가는 라인과 이제 온수가 이제 그 난방을 위한 라인이 이것도 따로 있죠. 근데 그림은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무슨 관이라고 그러냐면은 공급관이라고 그럽니다. 공급관. 준다. 공급관. 그래서 각 층으로 주고 나서 얘네들은 식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식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여기 순환 펌프가 있어요. 이게 무슨 펌프예요? 순환 펌프. 얘는 수명이 10년이죠. 10년.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설명할 때마다. 보일러는 15년, 네, 급탕 탱크도 15년, 순환 펌프는 10년, 네, 이런 식으로 다 그 부속마다 네. 가스 코크 있죠? 가스 코크 이거 돌리는 거. 그죠? 네, 그것도 수명이 10년이에요.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와요.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무슨 관이래요? 이 돌아오는 관을 뭐라고 부를까요? 돌아오는 관을 환수관이라고 그러죠. 환수관 또는 뭐 반탕관? 반탕관 그런 말도 씁니다. 네, 그래서 무슨 관과 무슨 관이 있어요? 공급관과 환수관이. 환수는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관이 복잡하죠. 그래서 무슨 관이에요? 복관식이다. 아시겠죠?
복관식이다. 복관식은 늘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역 난방의 거주자 바로 나오죠? 따뜻한 물. 한참 기다렸다가 막 생채백으로 막 찬물로 샤워하고 그러지 않죠? 바로 나오죠? 개별 난방 거주자 좀 한참 지나야 되죠? 남자분들이 개별 난방을 좋아하시네. 다 보니까 개별 난방에 계셔요. 네. 개별 난방이면은 개별 급탕이고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에 사시면은 그러니까 그 개별 난방은 이제 단관식 개별 급탕. 복관식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앙이나 뭐 지역 난방은 복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렸지 자세히는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요.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죠. 이거는 그래서 하향식이라 그래요. 또 상향식도 있어요. 상향식도 있고 하향식 중에는 뭐 리버스 리턴 방식도 있고 그거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관식이 뭐고 복관식이 뭐다. 크게 큰 덩어리만 지금은 배웁니다. 큰 덩어리만. 예, 그래서 203쪽에 급탕 설계, 급탕 온도는 일반적으로 몇 도시요? 60도씨 내외다. 뭐 제가 안전을 위해서 45도씨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뭐는 45도씨인데 안전보다는 아무래도 절약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45도씨도 여러분들 45도씨 되는 욕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5도. 아직은 내가 좀 피부가 두껍다? 42도씨, 아니 43도씨까지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사우나 가면은 열탕 43도씨고 보통 온수탕이 38도, 39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보통 열탕이면 42도씨 그러는데 그죠? 45도는 조금 무리다. 그죠? 예, 왠지 들어가실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네. 예. 그 급탕 설계 됐고요. 23쪽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